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 학원 원장 권석입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에 실시한 2021년도 소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기출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 문제 난이도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문항을 개수를 확인해 보면 객관식 18문항, 서술형 2문항, 서술형 2문항이 14점의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학교 시험 문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서술형보다는 객관식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객관식 맨 뒤쪽에 있는 문제 두세 문제에서 아이들의 등급이 갈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년치 기출 난이도를 분석을 해보며 원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는 하레벨 10개, 중레벨 8개, 상레벨 2개. 작년 20년도는 하레벨 9개, 중레벨 10개, 상레벨 1. 맞아요. 2019년도는 하레벨 13개, 중레벨 3개, 상레벨 4개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벨은 주관적인 저가 선생님들과 함께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아이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난이도가 다소 차이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하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보자마자 쉽게 술술술술 풀 수 있는 과정 혹은 약간의 응용 정도라든가 간단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정도가 하레벨이고요. 중레벨은 문제를 유형을 한두 번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 문제, 상레벨은 개념적으로든 문제적으로든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를 상레벨로 한다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에 하레벨과 중레벨 문제가 18문항, 중레벨이 19문항, 19년도 16문항이죠. 그러니까 하레벨과 중레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상레벨이 두 문제, 한 문제 혹은 네 문제가 숙제가 되었다는 말은 이 문제에서 변별력을 좀 갖추고자 하는 가장 요 2, 3년 사이에서 난이도가 변화가 가장 큰 학교가 소아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레벨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문항을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객관식 17번 문제입니다. 객관식 17번 문제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 간의 교점의 개수에 관한 문제인데 단순히 판별식만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x가 양수일 때의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엄밀히 말하면 근의 분리, 쉽게 말하면 양수분에 대한 문제로 나와서 실제로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언제나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까다롭고 힘들죠. 자, 다음 객관식 18번 이 문제가 마지막 킬러 문제였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광명권에서 출제되는 학교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8번은 복소수의 정의의 거듭제곱을 이용하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3개의 함수를 주면서 이 함수가 언제 어디서 끝나게 되는지를 풀 수 있는 아마 이 문제 정도를 풀 수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웬만한 수학 상 레벨의 문제는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친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이 킬링 문제 두 문제만 있었던 게 사실 아니었습니다. 소아고등학교는 제가 두 문제만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 13번, 한 12번부터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 14번부터 문제가 차근차근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두 문제가 어렵게 주면서 아이들한테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와서 아이들이 와 이번 시험은 다 망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등급을 보게 되면 아이들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전교의 90점대가 거의 많아야 5명 정도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높게 봐도 90점 후반대가 1등급 컷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80점 초가 2등급 컷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제가 80점 후반대가 1등급이고 80점 초반대가 2등급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소아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아마 1등급과 2등급의 레벨 격차가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그 한두 문제 가지고 등급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더 천천히 냉정하게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었을까로 판단되는, 어떻게 보면 시험을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험을 보게 되면 흔히 광명 문제에서 문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그런 기출 문제들은 킬러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시험 앞부분부터 중간 부분부터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반복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아이들이 멘붕이 오기 때문에 문제를 방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도 소아고등학교에서 50점대와 60점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내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풀 수 있는 문제와 못 푸는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시에 객관식 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서, 그죠? 그래서 서술형 두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다시 말하면 서술형 두 문제는 비교적 난이도가 쉬웠는데 객관식에서 어려운 누적이 되고 있다가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가 두 개가 빵 하고 나오게 되면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서술형 두 개에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두 문제마저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을 대비하면서 올림푸스 고난도 문제를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직접적으로는 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쌓이는 그런 수학적인 지식을 가져와야지만 이 정도 문제 레벨을 능숙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말고사 방향을 보게 되면 이번 기말고사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도형 부분, 그리고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원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도형 부분에 나오는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그 도형의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면서 이 문제는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문제를 확인해서 공식이 얼만큼 능숙해지냐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가 갈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망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공식이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하고 누가 더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냐의 싸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간의 소화고 난이도를 비춰봤을 때 기말고사 역시 쉽게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상 레벨을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하냐 거기에 포커스가 줘야 되지만 모의고사형 문제의 심화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본 문제를 두 번, 세 번 정도 활용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하피수학에서도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열심히 대비해서 원하는 친구들의 성적을 얻을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